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 예정이냐면 제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건강, 또 돈, 네. 가족, 일, 먹는 거요? 네, 먹는 거 아주 중요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친구. 외모? 그러시겠네요. 제가 이 같은 질문을 대학생들에게도 해보고 대학원생들에게도 해보고 일반인들에게도 해봤는데 꼭 나오는 답이 세 가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강, 말씀하셨죠? 건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행복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친구? 사람들의 생각하기에 행복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 가지가 연령층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성형수술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관련돼서 세계 나라를 또 조사했는데, 자, 여기 이제 한국, 그리스, 브라질, 미국, 일본, 영국, 중국이 있는데 이 분야가 있는데 수술하는 성형수술도 있고 수술을 하지 않는 성형수술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시아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좋은 일인가요? 잘 모르겠죠. 우리가 이렇게 성형수술에 1위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외출을 준비하면서 얼마의 시간을 투자하셨나요? 뭐 꾸미고 샤워하고 머리 만지고 화장하고 1시간? 1시간. 제가 학생들에게도 물어봐도 학교 오기 전에 외모를 준비하고 하는데 들인 시간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평균 1시간. 우리가 밥 먹는 거, 일하는 거, 잠자는 거 말고 하루에 꾸준히 1시간 이상 투자하는 게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하루에 꾸준하게 1시간 이상 투자하는 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운동 말씀하셨죠? 제가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인생에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건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하루에 1시간씩 꾸준하게 운동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겠죠.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루에 1시간씩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을 보면 많이 아프거나 죽을 병이 걸리거나 이러면 뭘 하죠? 운동을 합니다. 그 전에는 운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심각한 신호가 와야 그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데 외모에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매일 1시간씩. 누가 본다고. 그죠?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관심 있습니까? 네. 저는 관심 없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관심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난 외모를 투자를 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참 사람들이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대생에게 가장 인기 있는 분야가 어떤 걸까요?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이런 거죠. 뭐 돈이 많이 되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전부 다 외모에 관심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이런 것만 봐도 사람들이 외모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V를 틀면 홈쇼핑 많이 나오죠. 주로 어떤 거 파나요? 화장품, 옷, 다이어트 용품 이런 거 팔죠.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만 보면 정말 사람들이 외모에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신경을 쓰냐 하면은 중요한 것 같으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외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려주는 조사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반인들에게 외모가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물었는데 그 물은 거에 대한 결과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외모가 인생에 중요하다고 하신 분들이 86%, 이걸 좀 나눠서 보면 어느 정도 중요하다 61%, 매우 중요하다 25%, 합쳐서 86%가 되고 14%만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86%,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 14% 분들이 상당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분들이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어떤 분일까요? 그렇겠죠. 제가 생각할 때 14% 분들은 외모에 자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모 중요하지 않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외모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신 분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걸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형수술도 하고 외모에 대한 관심도 많고 쇼핑도 하고 옷 치장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다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일반인들이 한 것이 아니고 인사를 책임지는 인사 책임자가 외모가 얼마나 채용에 중요하냐고 물었던 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한번 보시면 외모가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가 90%인데 나눠서 보면 약간 영향을 미친다 46%,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44%, 5%와 5% 합쳐서 10%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건 보니까 좀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사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놓고 인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외모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럼 자기가 외모가 훌륭하신 분들을 뽑는다는 거잖아요. 이 나머지 10%는 또 어떤 분들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자기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조차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일반인들도 외모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채용할 때도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은 외모가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가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외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혹시 그 외모 지상주의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외모 지상주의가 뭔가요? 뭐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정확한 뜻은 모르겠죠. 제가 사전을 살펴봤더니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외모를 인생을 살아가거나 성공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외모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아니면 한 사람이 성공하는데 외모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외모 지상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정말 사실인지 사실 아닌지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마음이 좀 안 좋아질 준비가 되셨나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사실인지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모가 훌륭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까요? 네. 그렇지는 않았으면 좋겠죠? 그럼 상관이 있을까요? 네. 그 심리학자들이 이런 데 궁금한 게 많나 봐요. 그래서 몇십 년 전부터 연구를 꾸준하게 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제가 가슴 아프게도 외모가 훌륭하신 분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외모가 훌륭하신 분들은 보통인 사람들에 비해서 약 13%까지 돈을 더 많이 법니다. 만약에 연봉이 3천이라고 생각하면은 한 400만 원 정도 연봉을 더 버는 거죠. 400만 원이 큰 돈이죠. 네. 그리고 평균보다 외모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보통인 분보다 15%까지 돈을 덜 법니다.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약 450만 원 정도 돈을 덜 버는 거죠. 정말 우리 불공평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외모가 훌륭하신 분들이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 비해서 돈을 적게 법니다.
제가 두 번째 성과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성과. 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퀄리티의 일을 해도 외모가 훌륭하신 분이 한 일은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마음 아프기 시작하셨죠? 같은 일을 똑같은 퀄리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모가 훌륭한 사람이 한 거는 사람들이 평가할 때 와, 정말 잘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그 정도 했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같은 일에 대해서 평가를 다르게 한다라는 게 성과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럼 제가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거는 우리가 아시죠? 네.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외모가 훌륭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데이트 신청도 많이 받고 사귀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거는 다 체득하셨죠? 네,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모가 훌륭하신 분들은 어떤 게 좋은 결혼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곳으로 시집 가고 장가 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죠. 선거도 보면 외모가 훌륭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당선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호감형이고 괜찮은 사람에게 똑같은 조건이면 투표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처벌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같은 범죄를 지어도 범죄자가 외모가 훌륭한가 훌륭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집니다. 판사는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는 모르겠죠. 나름대로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호감형인 사람에게 형량이 낮게 판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 외모가 훌륭하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행복한 삶을 살 확률이 높은 거죠. 자, 이게 보면 좀 마음 아픈 게, 그러니까 외모가 훌륭하면 돈도 잘 벌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하면서 추구하는 것을 모든 걸 다 가져가잖아요, 그죠? 상당히 이상하잖아요, 그죠? 외모가 훌륭하신 분이 많은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간다. 우리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경험했거나 경험하지 않거나 이런 일들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외모가 훌륭하신 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성공하고 더 행복하기도 하고 돈도 더 많이 버는 이유가 유전적으로 좀 더 훌륭한 유전자, 예를 들면 똑똑함, 성실함 이런 것들 갖고 태어났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런 건 아니에요. 외모가 훌륭하신 분들과 훌륭하지 않으신 분들의 인지적인 능력, 똑똑함의 차이는 다행스럽게 없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 외모가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성공하고 또 행복하고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닌 거죠. 중요한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걸 보면 왜 그런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실험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실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는 모르게 다른 실험실로 갑니다. 만약에 그러면 A 실험실, B 실험실. 서로는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 서로 전화 통화를 서로 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서로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 통화를 하기 전에 이 남자와 여자는 무엇을 하냐면 자기소개서를 간단하게 씁니다. A4 용지에 자기소개서를 쭉 쓰고 자기소개서가 끝나면 실험자가 와서 자기소개서를 걷어가지고 남자 거는 여자한테 주고 여자 거는 남자한테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실험적 조작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조작이 이루어지냐면 남자에게 여자 소개서를 건네줄 때 소개서 위에 여자 사진을 붙여줍니다. 두 조건이 있는데 한 조건에는 예쁜 여자의 얼굴을 붙여서 주고 두 번째 조건에서는 안 예쁜 여자의 얼굴을 딱
붙여서 줍니다. 이건 사실 가짜였죠. 진짜 여자의 얼굴이 아니고 일부러 실험을 위해서 예쁜 여자의 사진을 소개서에 붙여주기도 하고 안 예쁜 여자의 사진을 붙여서 주기도 한 거죠. 그런 뒤에 남자가 이제 자기 소개서를 읽고 나서 이제 이 여자가 내가 전화 통화를 좀 이따가 할 여자가 어떤 사람인 것 같냐라고 네가 첫인상을 한번 써봐라. 어떤 여자일 것 같냐고 써보는 거죠. 근데 이제 받은 소개서는 똑같아요. 내용이 비슷해요. 근데 유일하게 다른 거는 뭐죠? 예쁜 사진을 봤냐? 안 예쁜 여자의 얼굴 사진을 봤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전화 통화할 여자의 자기소개를 보면서 이 여자가 그 여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조건에서는 되게 예쁘다. 다른 조건에서는 별로 안 예쁘네 라고 생각했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읽고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겠구나 라고 첫인상을 좀 적어보고 그 다음에 10분간 서로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화 통화가 10분 뒤에 끝나고 나서 연구자가 서로 어떤 전화 통화를 했는지 분석을 했는데 아주 재밌는 연구 결과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결과가 있냐면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소개서를 읽고 첫 인상을 평가했잖아요. 이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 소개서는 거의 똑같았는데 예쁜 여자랑 전화 통화를 할 거라고 믿었던 남자는 이 자기 소개서 읽고 나서 이 여자는 사회성도 뛰어나고 유머도 있고 성격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안 예쁜 여자의 사진과 함께 소개서 읽었던 남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여자는 사회성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너무 진지하고 유머도 없고 성격도 그냥 뭐 별로일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결과입니다.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글로 쓴 자기 소개서 읽고 똑같은 걸 읽고도 다른 평가를 하는 거죠. 예쁜 여자면 사람이 참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안 예쁘면 별로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결과는 어떤 결과냐면 이 10분간 통화한 것을 통화 내용을 제3자가 보고 관찰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10분간 전화 통화하면서 여자에 대한 남자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쁜 여자의 사진을 보고 전화를 한 남자의 태도는 여자에 대한 태도는 어떨까요? 친절할까요? 안 친절할까요? 엄청 친절하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예쁜 여자의 사진을 보고 전화 통화를 한 남자는 별로 그렇게 친절하지 않게 전화 통화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말 흥미로운 거는 마지막 3번째 연구 결과입니다. 뭐냐면 여자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남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남자가 예쁜 여자라고 생각하고 전화 통화를 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한 여자는 친절하게 했을까요? 안 친절하게 했을까요? 이건 진짜 분간이 안 되죠, 사실. 근데 연구 결과가 뭐냐면 남자가 예쁜 여자의 사진을 보았을 때는 여자가 상당히 따뜻하고 자신감 있고 친절하게 남자를 대했다. 못생긴 얼굴 사진을 본 남자랑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여자가 따뜻하지도 않고 차갑고 자신감도 없고 친절하지 않게 남자랑 전화 통화를 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쉬운 건데 남자가 이제 딱 전화 통화를 하기 전에 여자 사진을 봤는데 예쁜 거예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는 되게 친절하게 전화 통화를 했고 그러면 여자는 남자에게 다시 친절하고 따뜻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좀 안 이쁜 사람이랑 오늘 통화를 하네. 그러면 제가 이제 불친절하게 나도 모르게 대화를 했고 그러면 상대방도 불친절하게 저랑 통화를 한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가지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이 믿음이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의 괜찮아지는 이유는 뭐냐? 제가 친절하고 좋게 대하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친절하고 좋게 대하면 그분이 저한테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당연하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삐딱하게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도 당연히 저를 안 좋게 대할 겁니다. 왜? 제가 안 좋게 대하니까. 이게 믿음의 배신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믿는 믿음이
현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